좋아요, 구독. 자,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고요. 11월 29일 오늘 공개된 작품입니다. 총 8화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8화까지 다 봤습니다. 완결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다 봐서 바로 리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작품을 곱씹지를 못했어요. 원래 항상 작품을 다 보고 나서 곱씹으면서 계속 곱씹으면서 리뷰를 하는 편인데 이번 작품은 또 방송날 항상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다 곱씹지 못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두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작이 있습니다. 원작은요, 김여령 작가의 장편소설 트렁크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김여령 작가의 필모를 보면요, 완득이, 우아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둘 다 영화화가 된 작품들이죠. 자, 줄거리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줄거리 소개하기가 참 애매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거든. 그래서 제가 하는 데까지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화 줄거리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웨딩 라이프 소속 노인지 서현진 차장, 서현진이라고 할게요. 자, 서현진 차장이 전 결혼을 마무리하고 새 결혼 미션을 받게 됩니다. 다음 미션은 바로 한정원, 공유라고 부를게요. 공유와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자, 공유는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냐? 어째서인지 공유는 아내 이서연과 부부 관계를 하고 있는데 아내는 재혼한 상태고요. 공유도 아내가 제시한 기간제 결혼을 수락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거야. 나 재혼했어. 나 재혼했으니까 너도 결혼해. 1년만 딱 버텨. 1년만 버티면은 다시 우리 만날 수 있어. 다시 우리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1년짜리 기간제 결혼이 있는데 거기서 결혼을 해. 그렇게 시킨 거야. 공유도 어쩔 수 없이 사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유와 서현진은 이게 살게 됩니다. 한편 어떤 강에서 시체가 담긴 트렁크가 떠오르고요. 경찰들은 이 트렁크를 조사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1화입니다. 너무 뒤죽박죽이라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 줄거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는요, 결혼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 내 지금 있는 아내와 계속 결혼을 이어가고 싶은데 이어가려면은 기간제 결혼을 허락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 사람이고, 서현진은 결혼을 끝냈어야 됐어. 결혼을 끝냈어야 됐는데 끝내지 못한 사람이 공유와 살게 된 겁니다. 결혼을 계속 이어가고 싶은 공유와 결혼을 끝내지 못한 서현진이 만나게 된 사건인 거예요. 두 사람의 사연을 서로 알아가게 되고 공유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둘 다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죠? 계약 결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트렁크와 시체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누구인 것인가? 공유인가? 서현진인가? 공유 아내인가? 서현진의 남편인가? 전 남편인가? 뭐 요렇게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작품 설명 드릴게요. 감독은 김규태 감독입니다. 이 죽일 놈의 사랑, 그들이 사는 세상, 아이리스, 빠담빠담, 그 겨울 바람이 분다, 괜찮아 사랑이야, 달의 연인, 우리들의 블루스 등을 연출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들이 사는 세상, 그 겨울 바람이 분다, 괜찮아 사랑이야 이런 작품들 재밌게 봤거든요. 각본은 박은영이라는 분이 각본을 맡았어요. 화랑이라는 각본을 맡았던 작가입니다. 화랑을 제가 못 봐가지고. 네. 자, 출연은 서현진, 공유, 뭐 이기우, 정경호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기우, 정경호 이런 분들은 좀 우정 출연인 것 같아요. 자, 러닝 타임은 59분, 60분, 63분, 59분, 62분, 60분, 68분, 72분인데 평균 62분입니다. 그래서 오프닝 20초, 엔딩 3분 50초 빠져가지고 한 총 4분 정도 빠져가지고 평균 58분 정도 되겠습니다. 평균 58분. 진짜 길어요. 진짜 길어. 너무 힘들었어. 자, 구성은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래, 과거, 현재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혼잡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야 이게 시간 배열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처음에 이게 뭔 소리야 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다 보면은 조금 배열이 돼요. 나열이 됩니다. 자, 이 작품은요, 한 3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행복한 결혼이란. 자, 이 드라마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의학이 좋아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한 배우자와 100년을 살 수도 있는데, 과연
100년 동안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한 배우자와 오랫동안 지내는 결혼이 행복한 것인가? 여러 배우자를 거치는 것이 행복한 것인가? 뭔가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유는 한 배우자와 오랫동안 지내던 사람이고 아내하고 초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동창이어가지고 쭉 같이 지내던 사람이야. 근데 서현진은 공유와 지금 5번째 결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비가 됩니다. 이 작품에서 딱 떨어지게 대답은 하지 않지만 어쩌면 진지하지 않은 대화가 어쩌다 마주친 우연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맨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장 부부가 나오는데 이 사장 부부는 이들하고 엮이긴 엮이지만 그렇게 막 개입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계속 꾸준하게 나와. 근데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은 그냥 자연스러운 결혼 생활이 이게 행복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2번째. 합이 아니라 분리. 이것도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신이 가장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을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가장 누구에게 화를 많이 내세요? 딱 생각해 보면은 자기 남자친구 혹은 자기 여자친구 혹은 자기 아내 혹은 자기 남편 혹은 부모님이 되거든요. 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게 뇌과학에서 보면은 나를 인식하는 부분과 타인을 인식하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뇌 영역에서. 이게 나를 인식하는 부분은 이 앞쪽에서 일어나고 타인을 인식하는 부분이 뒤쪽에서 일어난대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나를 인식하는 부분에서 타인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나 쪽에서 인식을 한다고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상대방이 나와 같기를 바라는 거거든. 근데 상대방은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거거든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나랑 비슷한 거잖아. 근데 너는 왜 나처럼 행동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을 인식하는 그 부분에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자꾸 나 쪽에서 활성화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 이 작품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소재가 감시, 통제, 집착, 속박, 지배예요. 은유적으로는 약, CCTV, 아이, 목걸이, 매뉴얼, 장례 이런 소품적인 것들로 공유를 가둬두려는 경향들을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합이 아니라 분리거든요. 나와 너를 분리시켜서 타인을 제대로 마주하는 것. 나 자신과 최대한 분리시켜서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 바로 트렁크입니다. 나와 너는 다르다. 너는 내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자, 3번째. 공유와 서현진의 러브 스토리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전형적인 드라마, 로맨스 드라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는 처음에 서현진을 거부하고 서현진은 어쩔 수 없이 공유를 좋아하는데 결국에는 이 둘이 서로 가까워지면서 꽁냥꽁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예, 러브 스토리. 자, 닮은 작품으로는요. 이 서현진 씨가 굉장히 미스터리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친절한 금자 씨가 생각이 나요. 친절한 금자 씨. 저 여자는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막 풍깁니다. 그리고 계약 결혼이라는 묘사에서는 도망치는 건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 그런 작품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 공유 부부가 이 아이 때문에 오해를 가지게 되는데 이게 이 오해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애 시대를 떠올립니다. 이 연애 시대도 가무성과 손예진이 둘이 사랑하는데 결국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손예진은 가무성이 결혼하길 바라고 가무성도 손예진이 결혼하길 바래요. 근데 두 사람은 사랑하고 있어. 근데 그게 아이 때문이란 말이야. 그런 부분이 또 굉장히 또 흡사하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감독의 작품인 그 겨울 바람이 분다나 괜찮아 사랑이야 같은 작품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테마는 사랑이고 사랑을 통해서 치유한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작품이 트렁크입니다. 여기도 공유와 서현진이 서로를 치유한다. 서로를 힐링시킨다. 뭐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슷한 작품으로는 괜찮아 사랑이야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갔던 드라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간제 결혼, 그러니까 계약 결혼이라는 이 소재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결혼을 재단해서 금액화하고 또 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흥미로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드라마에서 기간제 결혼이 스토리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초반에는 그 기간제 결혼에 대해서 많이 할애를 하긴 하는데 결국엔 이 결혼제도 밖에서 벌어지는 이 공유와 서현진의 스토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역시 소재는 그냥 소재로서만 활용이 되고 결국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래서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이 딱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딱 사라지고 나니까는 흥미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 재밌는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철학적인 부분도 있기도 하고 이게 여타의 드라마처럼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 때문에 막 추적해 나가고 그리고 얼마 전에 넷플릭스로 공개했던 작품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그런 어떤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과거의 비밀 이것 자체가 미스터리로 좀 표현이 되기 때문에 보면서 좀 처진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의 장단점을 좀 얘기를 해보고 끝내보도록 할 건데요. 좋았던 점은요. 역시나 공유와 서현진이 사랑하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스토리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되게 조심스럽고 천천히 다가가고 그 사람과 사람의 그 어떤 선을 살짝씩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배려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배려가 이제 서현진한테서 많이 보여지는데 그 편들어주는 아내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좋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좋았던 점은 비주얼. 그 겨울 바람이 분다? 그 작품에서도 그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이 트렁크에서도 비주얼적으로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간 자체가 좋다 보니까 비주얼이 좋았던 것 같은데 그것 말고는 사실 마땅히 떠오르는 장점은 없습니다. 막 지어내려니까 힘드네. 자, 아쉬운 점으로 가볼게요. 아쉬운 점. 자, 첫 번째. 작품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요. 이 공유와 이서연, 그 공유와 공유 아내의 관계, 그리고 기간제 결혼이란 소재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관계들이 묘사가 막 이루어지고 있고, 그 묘사가 이 파라 내내를 점유하고 있어요. 계속 그 관계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막 보여주는데, 똑같아. 상황은 똑같아. 공유와 서현진의 관계는 계약 결혼한 상태고 그 공유를 바라보는 아내가 있고 그리고 그 아내와 그 아내를 또 바라보는 남편이 있는데 그 관계가 계속해서 가요. 팔아 내내. 그래서 뭔 사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새로운 사건이 벌어지는 것보다 과거의 사건을 파헤치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서 일상의 미스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일상의 미스터리가 그렇게 흥미롭지가 않습니다. 공유가 뭐 어쨌다고 서현진이 뭐 어쨌다고 사실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원했는데 그런 내용이 아예 아니야. 그냥 치정극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넷플릭스 작품들의 공통점이 좀 더 특이한 소재를 가지고 특이하게 만들고 영화적으로 만드는 걸 좀 선호하잖아요. 근데 이 트렁크란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처음에 만들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은 소재는 소재대로 그냥 활용돼 버리고 끝나고 결국 남은 거는 로맨스만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중파에서 방송이 돼야 될 걸 넷플릭스로 옮겨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작품이에요. 그 공중파 작품들은 로맨스가 거의 주잖아요. 그리고 넷플릭스 작품들은 소재가 주인데 여기는 로맨스가 주란 말이야. 그래서 어, 이거는 SBS나 KBS에서 방송돼야 될 거를 넷플릭스로 방송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로맨스가 비중이 커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다. 내용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간다. 자, 두 번째. 경찰들이 활약을 안 해요. 그러니까 3화쯤 보면은 경찰들이 계속 호숫가에 있거든요. 1편에서도 호숫가에 있고요. 2편에서도 호숫가에 있고요. 3화에서도 호숫가에 있어요. 근데 한 4화쯤에 딴 데 있어. 또 5화에서 또 호숫가에 있어. 계속 호숫가에만 있는 거야. 아니, 경찰이 수사는 안 하고 계속 호숫가에서 그냥 멍하니 이렇게 커피나 마시고 있어. 그러니까 미스테리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을 파헤치려는 어떤 그런 느낌의 작품이라기보다는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들의 이야기로 그냥 결국에는 이렇게 풀어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주변 캐릭터들도 너무나도 쓸모가 없다.
여기서도 경찰은 호구로 나온다. 호구. 아, 그 얘기를 안 했다. 이 계약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서현진 씨가 되게 무뚝뚝하게 행동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매뉴얼에 있다. 당신과 잘 수도 있고 안 잘 수도 있고 아침을 해주는 것은 내가 먹기 위해서도 있고 당신을 먹이기 위해서도 있다. 뭐 그런 매뉴얼들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꼭 불리한 상황에서는 매뉴얼을 언급하지 않고 자기만의 뜻대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뭐 휴가를 낸다든가. 그러니까 이게 계약 결혼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스템을 고지곧대로 가야 되는데 그 고지곧대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그 시스템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막 빈틈이 없는 것처럼 되는데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그 빈틈이 계속 생겨. 원래는 주요한 행사나 이런 것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하는데 휴가를 내버리고 그 장례식에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 항상. 그러니까는 그 계약 결혼이라는 이 소재 자체도 되게 허무맹랑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꽉 짜여진 그런 룰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소설이 원작인데 이런 게 소설 원작에도 들어가 있나 싶을 정도로 좀 허술해. 계약 결혼이라는 게. 이게 회사로 진행이 되고 극 비밀리에 지금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정도면은 실제로 룰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이 드라마를 전개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허술하게 그런 방식들을 깨 버려요. 그래서 트렁크는요. 이야기도 지지부진하고 로맨스가 주고 그래서 사실 마땅히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진짜와 가짜 모든 것이 뒤얽힌 비밀스러운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초반에 그냥 밝혀지고 나서 그냥 끝나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뭐 그런 내용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둘의 사랑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트렁크 한 1-2화 만에 하차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그래요. 너무 이야기가 뺑 돌아가요. 그리고 이거를 8부작 그리고 60분씩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이정은 씨도 나오거든요. 등장인물을 보면은 이런 이선이란 사람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정은 씨, 이기호 씨, 전혜진 씨, 김동원 씨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배경인물이에요. 배경인물. 마땅히 활약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트렁크 안에 뭐가 있나 하는 스릴러는 없나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좀 의외인 게 제목이 트렁크잖아요. 그럼 트렁크에 뭐가 있을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전 잘 모르겠어요. 제 예상은 그거예요. 트렁크란 작품이 나왔어. 제목이 트렁크야. 예고편에서도 트렁크가 되게 주목이 되네. 이 트렁크 안에 뭐가 담겨 있고 그 사건이 미스테리하게 펼쳐졌구나. 그러면 그걸 실체를 밝혀내는 게 그 주가 되겠구나. 하는데 그것은 뒷전으로 머물러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 그 사건들은 사실상 왜냐면 얘네들은 주인공이니까 얘네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행한 게 아니야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왜 이렇게 된 거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속빈강정 같은 느낌인 건데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야. 물론 속뜻은 있겠죠. 뭐 그 트렁크 안에 그 화려함 속에 있을 거야. 내용이 있을 거야. 근데 제가 8화까지 보면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봤는데 전혀 안 떠오르더라고.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다.